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전북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가 헌재 탄핵 인용과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박 대통령과 공범자를 처벌하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라며 헌재는 즉각 탄핵을 인용하고 국회도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비상시국회의는 내일 오후 5시부터 전주 관통로 사거리에서 제15차 박근혜 정권 퇴진 전북도민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도 전북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4,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양모 의원이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앞두고 교육계 간부들에게 초청장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자신의 6개국 해외 연수 내용을 교육 길을 묻다라는 책으로 정리한 뒤 몇몇 교육청 간부나 교장들에게 출판 기념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양 의원이 교육위원회 소속이라 피감기관인 일부 교육계 간부들은 꽤 부담스럽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 의원은 교육계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출판 기념회에 오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산과 중국 칭타오를 잇는 컨테이너 화물 항로가 새로 개설됐습니다. 컨테이너 운영선사인 팬오션은 일주일에 한 차례씩 중국 칭타오와 부산, 광양, 군산 등을 잇는 컨테이너 선박을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칭타오 항로가 개설되면서 군산항 국제선 정리 항로는 카페리오를 포함해 6개로 늘었습니다. 군산시는 새 항로 개설로 전북 기업들의 물류비가 절감되고 군산항의 물동량이 11%가량 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해 전북을 찾은 관광객 가운데 당일 여행이 숙박 여행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지난해 도내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를 찾은 6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당일 여행객이 56%로 44%인 숙박 여행객보다 12%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1인당 평균 지출액은 당일 여행객이 34,000원, 숙박 여행객은 11만 4천 원입니다. 여행객의 68%는 한 개 시군만 방문했고 2개 이상의 시군을 방문한 여행객은 32%에 그쳤습니다. 전북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탄핵 국면과 촛불 집회 등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됐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2월에는 95.9로 조사돼 지난해 12월 이래 소폭이지만 2달 연속 올랐습니다. 또 세부 항목을 다루는 소비자 동향지수도 생활 형편 전망만 93에서 92로 하락했을 뿐 소비자 지출 전망과 향후 경기 전망 등 6개 지수 가운데 5개가 한 달 전과 같거나 상승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에 대한 홍보와 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홍보하기 위해 민간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안내책자와 홍보물, 증강현실 콘텐츠,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통합방범 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 관제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꿈나무 성과 보고회가 오늘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성과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창업 꿈나무로 선정된 고등학교 10개 팀, 대학교 10개 팀 가운데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와 군산대학교 팀이 각각 우수팀으로 꼽혀 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창업 꿈나무 사업은 전라북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산닭 판매점과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3일까지 산닭 판매점과 가든형 식당, 가금류 계류장 등 331곳을 대상으로 소독과 출입 기록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북에서는 AI 방역대가 해제된 501개 농가 가운데 43%가량인 218개 농가가 닭과 오리 등을 재입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9지구대는 오늘 오전 3시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45% 상태로 광주 대구 고속도로에서 운전한 혐의로 31살 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동남원 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갑자기 방향을 바꿔 남원 요천교 부근까지 3km를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 구의교차로에서 35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잇따라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45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익산의 한 음식점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훔쳐 김제까지 운전한 뒤 다시 승용차를 훔쳐 25km가량을 몰고 간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장수 3.6도, 전주는 5.4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9도까지 올라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시 뉴스 예고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올 하반기부터 군산 조선소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분사로 신설된 현대건설기계는 군산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60년 만에 개편됐지만 버스 운행 정보 단말기는 턱없이 부족하거나 낡아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신청한 학교가 거의 없자 교육부가 꼼수 배포를 추진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JTBC 8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